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 대 레바논의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7일 오후 8시 한국의 호민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한국에 대해 분석해 드릴게요. 한국은 2차 예선에서 H초일 뒤로 당당히 최정선에 진출했습니다. 최종 예선에서는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모두 중동팀들과 이 조에서 경쟁을 펼치게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은 A조에서 가장 강력한 월드컵 본선 진출로 후보로 평가되는 이번에 소집된 명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이재성, 황인범, 황의조, 황희찬 등 다수의 유럽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아 전통 강으로서 한국이 월드컵에 나서지 못하는 것 아직 즉 상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라크와 헌 경기를 최종 연산을 시작했는데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는데요. 손흥민, 황의조, 송민교가 공격을 이끌었는데 손흥민이 상대 전담 마크에 고전하면서 공격에 활로가 막혔고 전술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15개의 슈팅을 퍼부었지만 경기 내용만 보면 오히려 슈팅을 아낀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과감한 공격을 펼치지 않는다면 이번 레바논전도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운송팀 레버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레바논은 2차에서는 가장 극적으로 동거한 팀입니다. 한국과 같은 H조에서 경쟁을 펼쳤는데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2윈을 기록했는데요. 중상위 5개 팀이 최종 전선에 진출했는데 레바논은 5번째로 겨우 최종 연습 문제를 밟았습니다. 레바논은 중동 특유의 안정한 신체 조건을 기반으로 빠른 측면 공격이 강점인 팀인데요. A매치 94경기에서 21골을 기록 중인 압축이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LA와 사드의 경험도 무시 못합니다. 수비에서도 일본 제2리그에서 활약 중인 오마리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최정 예선 첫 경기는 나름 선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작 원정 경기를 통해 최종 유산에 나섰는데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4-5-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에 나섰고 마투을 원톱을 세운 뒤 다소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쳤는데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약점은 원정에서 약세인데요. 최근 2년간 ABC 원정 경기에서 약체인 스리랑카를 상대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큽니다. 한국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무승부 작전이 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과 레바논은 2차 예선에서도 같은 조에 포함된 경기를 펼쳤습니다. 지난 6월이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는데 한국이 2대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번 경기도 한국의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한국의 승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첫 경기였던 이라크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레바논전의 결과는 물론 내용까지 정해졌습니다. 다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 핸디승까지 노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트남 대 호주의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7일 오후 9시 베트남의 호민 리딩 공리 경쟁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베트남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박항서 감독의 매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예선에서 아랍에미리트의 1점 차로 늦은 지 조 2위를 차지했고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최정연선 진출 무대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연선의 배율은 확실히 높았습니다. 지난 2일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는데요. 전반 3분 꽝아이의 선제골로 앞서가면 이변을 예고한 때지만 후반 9분 수비수 두이만의 경고 노적 대장과 함께 페널티킥에 수점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수정 열세의 베트남은 이후 2골을 추가로 내주며 경기를 패했는데요. 선수들 개개인의 경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경기였으며 핵심 수비수 두이만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가 워낙 강팀이다 보니 역습 위주의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큰데요. 한반도 티엔딩 꽝아이 등 공격진의 빠른 선수들을 활용한 한 방이 터져야 승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운동팀 호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호주는 2차 예선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팀이었습니다. 8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가장 먼저 최종 예선행을 확정지었는데요. 쿠웨이트와 요르단같이 까다로운 팀들과
중동 원정의 어려움을 모두 극복한 것이 이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에서는 변수로 인한 걱정이 앞서 없었습니다. 호주 당국의 홈경기 개최 거부로 인해 홈경기의 일정을 모두 중립국에서 펼쳐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중국과의 체전을 카타르 도하에서 펼쳐야 했습니다. 물론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호주는 카레하고 나온 중고를 오늘 상대로 3골을 몰아치는 활약을 과시하며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원톱으로 출전한 타크트를 중심으로 로지치, 어빈, 마빌, 후르스티치, 보일 등이 미드필드진에 포진됐는데 전반 24분과 26분 마벨과 보일의 연속골로 일찍이 승리를 잡았습니다. 후반엔 D급까지 득점을 성공시켰는데요. 여유롭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주전급 선수들에 대한 체력 안배도 적절히 가져갔고 그로 인해 이번 베트남 원정도 체력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베트남과 호주는 역사상 한 번도 맞대결을 펼친 경험이 없습니다. 베트남의 입장에서 호주팀과 같은 유럽 평창을 가진 선수와 맞대결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호주는 오랫동안 아시아 모델을 경험하면서 베트남과 같은 동물 문화 마틴들을 상대한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펼쳐집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 호주의 우세가 예상되며 -1 핸디슨까지 기본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